백 교수님, 국민의힘이 전당대 일자를 뭐 확정은 안 했지만 7월 25일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7월 25일로 네. 26일부터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면 그 분위기에 휩싸이니까. 그러면 보도가 안 될 것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8월 중순 아마 8월 15일쯤 끝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중순 이후로 뭐 되지 않나 했는데 좀 당겨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8월 전대 같으면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데 지금 7월 25일이면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죠. 많지는 않거든요. 네. 촉박하지 네, 않습니까? 얼마 전에 김은국 가수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뭐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김은국 씨 전언에 따르면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각오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심을 굳혔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했고, 최근에는 또 원외위원장과의 만남도 가졌어요. 그 이전에 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뭐 그런 모임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이렇게 시작한 거 보면은 한 전 위원장이 전대 출마 쪽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맞죠? 사실 지금 이제 정치권 내에서는 아마 여권의 소위 말하면 잠룡으로 이제 지칭이 되는 대권 주자급 반열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장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다들 경계하고 있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7월 25일 날 당 대표 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간종은 아니지만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하셨지만 김은국 씨하고 대화에서도 김은국 씨가 그런 부분을 본인의 의사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넌지시 당신이 유명인이고 뭐 연예인이니까 호격 기자하고 했을 때 나의 의사를 조금은 뭐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나의 이 의사를 좀 전달하는데 기여를 해라라고 했을 수는 있어요. 아니 전달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김은국이가 그 만나면 또 언론에 나가서 무슨 얘기 이렇게 그렇죠. 할 텐데. 기자들이 또 집요하게 뭐 취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이 전당대회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영진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가장 첫 번째 관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에요. 네. 이걸 넘지 못하면은 절대로 당대표에 당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구조가. 그래서 가장 관건이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아직 2달여가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국힘과 현 정부 여당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큰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선을 봉합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왜 그러냐면 두 분은 20여 년간 동지로서 같은 검사로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서로가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형이 먼저 하든 동생이 먼저 하든 아우르고 그 다음에 보듬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 과제를 풀고 나서 만약에 당대표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나경원, 사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구조이고. 윤상현. 예, 윤상현 의원도 축에 있다고 하고. 홍준표 시장이야 또 그럴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대구 시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대표의 원희룡 전 의원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이렇다라고 하면 가장 그 관건을 문제를 해결하면 아마 팬덤을 이미 형성한 정치인으로 이미 발을 디딘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세한 그런 당대표로 선출이 안 되겠나 이런 분석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소위 말하면 총선 참패 책임을 자기가 아마 저로 인해서 정말 총선 참패에 대한 일정 부분 제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사진을 펼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지분인한 이 거대 야권에 맞설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목표가 선다라고 하면 아마 또다시 국힘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부분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 출마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활력소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개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되는 걸 반대한다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명을 하지를 않더라도 다른 분을 미는 게 반대하는 뜻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권이 완전히 혼란 정도가 아니라 쫙 쪼개져 버립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분단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초기에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당겨졌기 때문에 뭐 2달이라고 하지만 오늘부터 따져도 한 달 20일뿐이 네,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해야 되니까요.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하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제 곧 입장을 표명하는 게 초입기에 들어간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네, 봐야 합니다. 한 달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그럼요. 자기 입장을 표명한다고 네. 한다면은 이달 중순경에 표명을 해야 해요. 준비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당대표 많죠. 출마를 예. 참모들이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도 당대표지만 굉장히 많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 정말 표명을 해야 시간이 됩니다.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큰 자기 선거는 처음 아닙니까? 자기 선거는. 일부에서 지역한테 구청장 홍준표 시장이 그랬잖아요. 구청장 선거도 안 해본 사람이. 참.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해야 하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그 이전에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예비적으로 준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문단도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뭐 구성이 돼 있다고 구성이 봐야 되겠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예비 준비들은 했겠지만 그러나 막상 들어가면은 정말 따지고 준비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표명도 초입기에 들어갔고 그 입장 표명 전에 백 교수님이 말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개선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과제 이게 중에 하나입니다. 선결 과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전대를 앞두고 이 당권 주자들 간에 지구당 부활 문제를 놓고 아주 쫙 갈렸습니다. 이 지구당 부활 문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띄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불을 붙였어요. 위원장이 네. 지구당 그 부활 문제를 띄운 거는 전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갈등 봉합설, 뭐 갈등이 뭐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봉합설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이제 당대표로 나온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외 당협 위원장들의 지지가 있어야만이 또 유리한 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원해 아닙니까? 네네. 지금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당 부활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 중진급 정치인들이 또 찬성하는가 하면은 또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은 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성하는 분들은 수도권 인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네. 윤상현. 그리고 반대하는 분 오세훈 시장은 좀 본인이 2004년도에 이걸 만들었으니까 뭐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 폐지를 시킨 거죠. 홍준표 시장, 유승민, 김기현 네. 이런 사람들 영남권 사람들은 이거 만드는 거 싫으죠. 그게 민주당 사람들 지구당 만들어 갖고 하면 자기들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나 불협화음이 생기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지구당 부활론을 띄운 것은 본인이 이제 원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원내에서 만약에 전대에 나간다면은 원내표도 당연히 겨냥을 했겠지만 원내표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수도권에서 완전히 전멸했지 예. 않습니까? 122석 중에 19개 분이 못 19석.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조직이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구당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활성화를 있는 사람들이 시키겠다는 거죠. 활성화가 돼야지. 현역 원들은 돈도 거도 후원금 거도 그럼 무슨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으니까요. 다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려면 수도권에서 당연합니다. 의석을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방선거도 이기고 대선까지도 해볼 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거죠. 네. 그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122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 지금 국힘에서 19석인데 개혁신당에서 한석이죠. 한석이죠. 저 이준석 102석 네. 되겠죠. 102석이 됐는데 개신당에 한 명이고 예. 이준석이. 그러니까요. 이런 3분의 1은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반타작은 못 얻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국힘 쪽에서 의석수가 늘려지기는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이 부분을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뭐 전국 투어도 했지만 수도권에 투어를 많이 한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구당을 부활을 해서 그다음에 신인 정치 세력 내지는 원외 그 위원장들이 굉장한 그런 기여를 통해서 이 국힘 쪽의 지지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선거나 지방선거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당이 폐지가 된 게 과거 한나라당 시절의 차떼기 사건 네. 그것이 터졌지 않습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에다 돈을 싣고 와서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차떼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2004년인가요? 2004년도죠. 예. 지구당이 폐지가 됐는데 지금은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정치 환경이 다 달라져 갖고 지금 돈 선거 무슨 부정부패 뭐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그냥 투명해지긴 해졌죠. 많이 투명해진 부정정당 상황이기 때문에 금지법이 이제 있으면서 그런 부분은 뭐 지구당을 부활시키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조치리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필요한 지구당 자체를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과거 그때의 기준으로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여 년이 이제 흐른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받게 되면 이 재무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선거 관련한 소위 지구당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지구당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유출이 되거나 뭐 이런 착복을 하거나 이런 횡령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또 엄하게 또 처벌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긍정적이죠. 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원내가 아닌 원외 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이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는 야권도 나눠져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찬성을 했죠. 찬성하고 조국 대표 이준석 의원은 반대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지구당 부활 문제가 뭐 국민의힘 전대를 넘어서 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뭐 찬성하면은 결국 지구당 부활은 되지 않겠느냐. 주당발이 되죠.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 전대를 앞두고 이 지도체제를 단일성 지금처럼 지도체제로 하느냐. 일각에서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문제가 생겨갖고 무너지면은 계속 비대위 그렇죠. 갖고 2년에 무슨 비대위 대표가 6명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집단 지도체제, 일종의 주운 집단 지도체제로 그렇죠. 해서 1위부터 3위까지 1위는 당대표하고 2, 3위도 최고위원을 넣고 나머지 청년대표, 여성대표 뭐 이렇게 갖고 최고위를 구성했으면 하는 안을 홍의어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게 가지고 그 문제는 차기 당대표가 선출되면은 논의하기로 이렇게 일단 유보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계속 또 당대표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인데
발목 잡으면은 과거에 이게 없어진 게 김무성 예, 그 김무성 대표 당대표 시절에 시절이죠. 아주 치열하게 당대표를 겨뤘던 서청원 의원이 그 당시 최고위원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싸워가지고 논란이 막 결국은 불거졌죠. 옥새 들고 나르샤까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까지 된 거예요. 그런 전철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아마 이 주류 측에서는 2, 3위로 하면은 유승민, 안철수가 들어온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룬 것 같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하무여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넘어야 될 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100% 당원 당심으로 할 것이냐, 2대 8이냐, 3대 7이냐, 아니면 5대 5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힘 쪽 입장에서는 사실 개원이 22대가 됐지만 야권의 특검 공세라든가 또 그 거대 야sek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존재감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룰 문제는 8대2, 뭐 3대7, 5대5. 5대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100% 당원만 선출하는 그런 제도는 좀 바뀌지 않겠나. 그게 이제 몇 대 몇으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겠죠. 예. 어쨌든 전당대회 이 스타트 휘슬이라 할까요? 네. 총성이 휘슬. 울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아마 출진 저는 여부가 100% 등판할 거로 예.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백 교수님의 예상이 맞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